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대유 사건의 본질을 수학적인 입장에서 수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수학자가 본 화천대유의 본질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화천대유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억 원을 투자해서 무려 4천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얻은 사건인데요. 단순히 아파트를 분양해서 3억 원을 투자했는데 무려 이익금이 4천억 원 이상을 벌은 사건.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을 들은 이 기사를 읽은 아마 그 어떤 사람도 이 화천대유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3억 원을 투자해서 4천억 원 이상을 벌을 수 있다면 이런 투자처가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투자하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천대유 사건은 3억 원을 투자해서 4천억 원을 벌어들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을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 수익이 무려 1333배 다시 한번요. 투자 수익이 1333배에 해당하는 투자 수익을 거둬들였는데요. 이 화천대유 사건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수학적으로 접근해 보죠. 수학적이라기보다 단순히 그 이익금을 쫓아서 이 사건을 분석하면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대장동 전체 분양 매출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출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해서 총 분양을 해서 얻어들일 수 있는 총 매출, 그것이 바로 1조 5천억 원인데요. 이 중에서 투자, 시행, 건설사의 이익금이 현재 순이익금이 무려 1조 2천억 원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투자사들이 현재까지는 건설사와 시행사가 얼마 이익금을 얻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이 투자자들의 이익금만 보더라도 1억 원이 넘습니다. 아마도 시행사와 건설사 이익금을 합치면 대략 적어도 1조 2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얻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순이익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조 5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 순이익금을 계산하게 되면 분양대금의 총 80% 이상은 투자, 시행, 건설사의 이 수익금으로 책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인데요. 현재까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자사의 수익금만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거로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시행사와 건설사까지 합치면 아마도 1조 2천억 원, 그러니까 분양대금의 80% 이상을 투자, 시행, 건설사가 수익금으로 거저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건설 비용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분양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그 분양 대금이 현재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다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그 어떤 회사에서도 건설 비용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제 건설 비용이 얼마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분양대금의 20% 미만이라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분양대금, 전체 개발 및 분양대금의 총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80%를 시행사와 건설사 등 투자자가 거저 가져갔자 이익금을 분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실제 분양대금,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건설 비용은 20% 미만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3천만 원인 어떤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생각해 보죠. 이런 대규모 대장동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분양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3천만 원의 80%인 2,4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평당 분양가입니다. 그러니까 30평을 분양받으면 곱하기 30입니다. 시행사와 그다음에 투자자, 시행사, 건설사가 순이익으로 이미 책정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거저 먹는 겁니다. 3천만 원짜리 분양을 하게 되면 2,400만 원은
그냥 투자, 시행, 건설사가 순이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이익으로 책정을 해놓고요. 나머지 20%인 600만 원만 가지고 전체 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것도 수도권에서 가장 비싼 대장동 땅에서 말이죠. 대장동 땅, 그러니까 수도권 판교에서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대장동 땅에서 이럴 정도인데 지방의 땅값이 낮은 그런 지방에서의 개발은 아마도 이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익금이 많이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화천대유 사건의 핵심은 실제 분양가의 500% 이상을 부풀려서 이익을 얻는 현재의 분양 개발 시스템에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천대유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따라서 화천대유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요. 뭐 정치적인 논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화천대유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화천대유 사건의 본질은 민간 개발의 비리 보장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분양가가 매년 수십 %씩 올랐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80% 이상의 이익을 미리 챙겨놓다 보니까 분양대금이 말도 안 되게 폭등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아파트 폭등, 그 다음에 땅값 폭등 모든 이런 것들의 그 원인이 민간 개발의 비리 보장 시스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따라서 투자, 시행, 건설사의 분양대금이 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그런 필요를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도 단 한 건도 어떤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이 분양 대금의 원가를 공개한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무려 분양 원가의 80% 이상을 투자, 시행, 건설사가 거저 먹는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앞으로는 분양 대금의 원가를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사안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전국에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 대금의 원가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투자자, 그다음에 시행사, 건설사가 합리적인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우리가 역량을 모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천대유는 전체 분양 이번 사건 대장동 개발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분양의 0.01%에도 못 미칩니다. 따라서 이번 화천대유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분양 원가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측면에서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1330배의 이익을 거저 가져가는 그런 분양가 말고요. 20-30%에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익금을 책정할 수 있는 분양 원가 시스템을 공개 시스템을 우리가 확보하도록 전 국민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화천대유를 단지 정치적인 논란으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자가 바라본 화천대유 사건의 본질입니다. 감사합니다.